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의 저자 부의 사다리입니다. 이번에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재테크 초보자를 위한 책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후배들하고 좀 식사를 하는데 결혼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해서 제가 재테크에 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집을 구해야지 좋은지, 아니면 월세로 살아야 되는지 전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재테크 초보자나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런 재테크 책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되었고, 또 제 주변을 보면 이렇게 돈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없었던 친구들하고 지금 한 5년 뒤를 보면 자산의 격차가 진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돈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해서 좀 벌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초보자들에게 제가 이 책을 씀으로써 조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한테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줄 때 저만의 어떤 새로운 페르소나가 생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내 자신이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고요. 또 내가 이런 책을 씀으로 인해서 대화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출간함으로써 나를 좀 전문가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되기 위해서 공부들도 많이 하게 되고, 말 한마디, 글 한 줄도 더 좀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전자책 수익화 목적으로 사실 원고를 썼어요.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전자책 수익화 이런 모델, 사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쉽게 전자책으로 기획을 했는데, 전자책을 쓰다 보니까 나만의 브랜딩을 하는 데는 전자책보다는 좀 종이책이 더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일단은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 이제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투고를 해서 종이책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투고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원고가 있어야 되고요. 원고를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에 담을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내가 저자의 티켓 파워가 있거나 유명 인사가 아니면 출판사에서는 저자의 원고를 전체를 다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 장의 요약한 기획안이 꼭 필요해요. 추가로 저는 일반적으로 기획안을 한두 장 정도 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저는 추가로 PPT를 유료로 의뢰를 해서 만들었어요. PPT를 만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작가들하고 차별화를 둬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출판사에 하루에 원고 투고만 100건 이상이 들어온대요. 그럼 100건의 원고 속에서 내가 튀어야 되는데, 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강점으로 저는 PPT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안 내용을 토대로 PPT를 만들어서 같이 세 가지를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 기획안을 만든 PPT를 가지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게 되었고, 출판사를 찾는 방법은 일단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투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형 출판사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투고 원고를 제출을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대형 출판사가 아닌 소형 출판사들은 자체 사이트를 보유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쓴 원고하고 비슷한 책을 낸 출판사를 일단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문학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에 경제경영 출판 원고를 대면 당연히 그 출판사에서는 관심이 없을 거고, 경제경영이나 재테크를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에 시를 출간한다고 원고를 제시를 하면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자신의 글 원고하고 결이 맞는 출판사를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관련 섹션이 있잖아요. 섹션에 있는 책의 뒤에나 맨 앞에 페이지를 보면 책의 출판 원고 투고는 이메일로 해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이메일을 저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를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출간하고 싶은 출판사를 한 50개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이메일로 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개씩 5일에 걸쳐서 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투고를 해서 성공하는 그 작가는,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작가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고 투고도 하고 계약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종이책을 투고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받았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두 권인데요. 첫 번째는 작가를 위한 집필 안내서, 시소출판사에서 나온 정혜윤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실제 출판사 대표님이면서 출판 편집으로 업으로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편집자의 입장에서 출판에서 투고해서 실제 책이 출간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잘 녹여준 책이라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출판사에서 내 책 내는 법, 투고의 왕도라는 책이에요. 되게 조그만 얇은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뤄줬어요. 책으로는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현실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 정도만 봐도 종이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획안에 담을 내용은 일단은 내 원고의 독자, 그러니까 내 원고를 읽어줄 독자가 누구인지를 타겟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 서적이 많지만 뭐 20대를 위한 재테크 서적도 있고 30대를 위한 서적도 있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해야 이 출판사도 이 책에 소비 여력이 있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핵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독자 타겟팅, 그 다음에 홍보 수단. 홍보 수단이 사실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출판사도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팔릴 수 있는 원고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SNS 마케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영향력으로 책을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믿음을 주고 최대한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거 같은 경우는 그 기획안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는데 그 당시 블로그 이웃이 한 5,00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5,000명 정도의 블로그 이웃이 있고 또 제가 투자하는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한 2, 3,000명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판사도 팔리는 원고를 원하지 팔리지 않는 원고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이 기획안이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넣은 거는 경쟁 도서 분석을 넣었어요. 만약에 제 책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예시책을 한 2개 정도를 들어서 이 책의 장점, 단점을 적고 내 책이 이 책보다 어떤 장점이 있고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주로 좀 녹였거든요. 어차피 책의 원고에 대한 뻔한 내용은 출판사에서는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목차만 봐도 이미 거기서 승부가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고하는 작가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스스로 홍보를 할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메일을 쓴 지 1시간 만에 나름 대형 출판사 편집장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근무 중이었거든요. 한 10시쯤이었는데 제가 기억할 때 아침에 그걸 일괄로 해가지고 9시쯤에 다 보냈고 한 10시쯤에 연락을 받았는데 땡땡 편집장입니다 이러면서 딱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편집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되는 원고는 어떤 출판사든 다 계약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되는 원고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아니면 그 당일에 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형 출판사에서 하나 연락이 왔었고, 두 번째는 이메일로 다음날 한 중견 정도 되는 출판사에서 하나 연락이 왔고, 마지막은 출판사 현재 편집자인데
내가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 내 원고를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좀 세 분 쪽에서 연락이 와서 최종적으로는 2개 출판사를 미팅을 했고 지금 현재 온더페이지하고 최종 계약을 해서 책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도 많게는 한 10권까지도 출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이 그렇게 대형 출판사에서 인플루언서인 작가들과 경쟁하기가 좀 힘들다면 처음부터 대형 출판사랑 계약을 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책들에 좀 들러리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책을 조금 더 깊게 편집을 해주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면서 완성된 책을 바라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출판사를 좀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출판사하고 미팅을 하면 그 편집자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대화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초임 작가 같은 경우는 선택 권한이 별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도 내가 이 책으로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고 싶으면 자기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그런 출판사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고를 투고하면 이 원고가 바로 책으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원고를 투고하고 원고를 쓴 만큼의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하고 맞는 출판사나 아니면 편집자를 만나지 못하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냥 사생되는 원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대화가 통하는 출판사를 선정하는 게 내 책을 좀 더 성공시키고 나의 만족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위너책 쓰기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강점이 일반적인 전자책은 PDF 파일이거든요. PDF 파일은 정식으로 서점에서 판매가 힘들어요. 근데 위너책 쓰기 같은 경우는 EPUB 파일을 해서 정식 전자책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점에 실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자책을 쓴 작가님들이 교보문고든 예스24든 이렇게 대형 서점에서 내 이름이 검색돼서 작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되게 뿌듯하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의 브랜딩이라든가 조금 더 종이책까지 연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확장성을 본다고 하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위너책 쓰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그 과정과 다르게 실제 그 컨설팅을 해주는 작가님이 현재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고 이쪽 그 출판 업계에 오래된 경력자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출판 그 원고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을 잘못하면 아무리 원고를 잘 써도 팔리지 않아요. 아니면 컨택이 안 되죠, 독자들한테. 근데 처음에 내가 어떻게 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일반 사람들은 보통 없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원고를 쓰면서 중간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성의 책을 쓴다고 했는데 실제 원고를 쓰다 보면 그 방향성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 나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3자인 전문가가 원고를 조금만 보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성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원고의 그 전체적인 완결성을 만드는데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면 거의 100에 9은 포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하고 으쌰으쌰 하는 치얼업도 하고 이러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독서를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사실 잘 쓰는 책을 쓸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책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는 책이나 아니면 좀 심도 있는 책, 이런 책들도 좀 많이 읽어야 나만의 내공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독, 그러니까 책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책 쓰기의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책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내가 책을 쓰는 거는 그냥 원고를 쓴다고 해서 누가 봐주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피드백이 없어요. 그럼 내가 쓴 글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그 소비성을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나 브런치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글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꼭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글을 생산을 하면 분명히 이제 소비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눌리고 반응이 오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소비자가 좋아하는지에 대한 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책을 내서 저만의 이제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책까지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좀 1인 기업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거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단계로는 이제 인스타그램, 제가 블로그는 이제 운영을 하고 책도 출간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확장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카드 뉴스 제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온라인에서 글쓰기한 블로그나 브런치에서 쓴 글을 요약해서 카드뉴스로 만들면 한 가지 컨셉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플랫폼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나만의 채널을 한 개씩 올라가면서 나의 그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